섬에서 태어나 섬에 기대어 살아온 지 70여 년. 아버진 그 긴 세월의 회환도 인생의 푸념도 바다가 주는 위로에 마음을 쓸어내리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양식장에 도착한다. 젊어선 아내와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바다에 기댔다면 지금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에 바다의 손을 거둘 수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양식장에 물고기 미끼를 던지자 그걸 먹으려는 우럭들 때문에 물보라가 일어난다. 바닷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미끼 먹느라고 보통 4, 5년, 3, 4년 키야 큐라 할 수 있거든. 아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 12개의 가두리를 일일이 다 손으로 관리 들어가시는데요. 아버지의 그 바지런함은 이 섬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십니다. 아빠들이 겨울로만 참수 약 관리하지. 시아버지 한주옥 씨 74세. 이걸 뿐 대사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약 관리 해야지 겨울로 펴서는 안 된다고. 먹이를 준 후엔 언제나 그랬듯 가두리 틈 사이로 낚싯줄을 내리시는데 바로 가두리 주변에 먹이 얻어먹으러 온 자연산 우럭을 낚기 위함인데요. 손낚시로 금세 우럭을 낚아올린다. 걸렸나 본데요. 아이고, 작은 우럭 한 마리가 아버지 꾀임에 낚였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보호 관찰 아래 잘 자랄 일만 남았네요. 저 정도면 한 몇 년 자란 거예요? 2년. 좀 전까지만 해도 바닷일로 힘이 났던 아버지의 얼굴에 또다시 근심의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혹여 며느리랑 문제는 없는 건지 요즘 들어 집 걱정을 내려놓질 못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걱정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체하고 말았는데 남편이 사열기로 성숙 씨의 손을 따준다. 어머니와의 잦은 기싸움에 예민해진 탓인지 속이 쉬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부엌엔 치우다만 밥상이 그대로 놓여있다. 여기가 땡겨갖고 못 쓸겠어. 조금 어때? 산만 닦아서 놔도. 이럴 때면 남편도 괜시리 덩달아 미안해집니다. 섬으로 데려와 고생시킨 자신의 탓만 같아서요. 어머니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며느리는 좋은데 시어머니가 망냥 들어서 그게 걱정. 며느리는 다시 없는 며느리라고. 며느리들이. 남편 기용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라도 아내가 쉴 수 있게 남편은 체한 아내 대신 부탁하지도 않은 주방일로 그 마음을 대신합니다. 엄청 미안하죠. 나로 인해서 모든 일이 생긴 거니까. 저를 안 만났으면 저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받고 굉장히 미안하고 안쓰럽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정숙 씨는 기운 없이 작은 방에 누워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겐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럽고 아프기만 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게 뭘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를. 굳이 나한테만 이렇게 의지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 봐요. 저를 안 떨어지시려고 그래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잠깐 누워 쉬는가 했더니
금세 어머니 옷을 챙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어보셔 이거. 쏙 잡아당겨요. 쏙. 그렇지. 시어머니가 혼자서 버선을 신는다. 나갈 채비 단단히 하고 집 밖을 나선 며느리와 시어머니. 행여 당신 탓이란 괜한 생각에 의기소침해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 시어머니 마음 달래주기 위해 나온 산책길. 예전엔 마을길 잡초도 어머니가 직접 뽑으셨었는데 그것도 잊으셨는지 쉬이 뽑히는 잡초처럼 어머니의 고통도 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낮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듯 조용히 밤빛이 찾아오고 기용 씨가 거실에서 점포를 입는다. 다음 날 새벽 1시 잠을 깨우니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조용히 밖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부스럭거림 없이 조용히 나가려 했건만 아버진 기다렸다는 듯 어느새 모자까지 완장하시고 아들 뒤를 따르려 서두르십니다. 아버지가 서둘러 양말을 신는다. 이 시간에 도대체 부자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국물 거들어 가는 거. 국물 쳐놓은 거 걷어야지. 안 걷으면 죽어요. 알람도 안 울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일어나시네요? 몸에 밴 거지. 그 시간을 몸에 그 시간 정도 되면 반응을 하는 거지. 이렇다 할 한마디 없이 자전거를 끌고 아들이 먼저 앞장서면 아버진 자신의 지팡이인 리어카를 끌고 그 뒤를 묵묵히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는 집 근처 선착장을 향해 리아카를 끌고 걸음을 서두른다. 어선에 환한 전등이 켜진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 그 일터로 향하는 부자. 아들이 전등 불빛으로 그물의 위치를 알리는 부표를 찾아내 비추면 아버진 기다렸다는 듯 그 부표를 단숨에 낚아채십니다. 아버지가 장대로 부표를 건져 올린다. 그리고는 그물 들어올릴 부표를 기계에 걸치는 사이 아들은 올라오는 그물을 배 위로 옮기는데 이리도 손발이 척척이니 부자간에 말이 필요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하룻밤 사이 그물 속에 걸린 어종이라곤 이것뿐. 사과. 오케이. 간쟁이. 나머지는 대부분 작은 새우들이다. 싱싱한 활어 상태를 유지해야 값어치가 있기에 바로 배의 어장 속으로 직행하는데 와, 이 광어는 꽤 값이 쳐질 덩치인데요. 그나저나 그물에 많이 모았다 한 번에 건져 올릴 법도 하건만 모아놓았다고 하면 안 돼. 다 죽어가지고 썩어. 그 시간 지나면 다 죽어버려 이게. 바닷물 속이라 살아있을 것 같아도 바로 그물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바닷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다의 이치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움직여야 하는 섬사람이기에 아들은 기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힘으로만 다 해가지고 이 그물 들어 올리고 여기서 요거 대신에 사람 손으로 다 들어 올렸을 때 그걸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지금 이렇게 기회로 나가지. 옛날에 뭐 기회가 어딨어. 조리하니 이렇게 빠르고 해야지. 그만 들고.
사실 처음엔 사람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겉멋인 양 기계 들이는 것을 아버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들에게 바다 곁을 내주시려고 합니다. 기용 씨가 어망에다 오늘 잡은 꽃게들을 집어넣는다. 처음에는 많이 헤맸죠. 근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의 하시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지. 아버지께 아닌 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편하게 이제 자꾸 바꿔나가는 거. 불을 밝힌 어선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가로질러 간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하루라는 시작의 인사인 발그레한 동이 틉니다. 항구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충남 보령시의 큰 항구인 오천항으로 나온 기용씨. 지난 밤까지 걷어올려 가두리에 쌓아두었던 보물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기용 씨가 꽃게며 주꾸미, 물고기들을 꺼내놓는다. 바로 경매에 내놓을 요량인데요. 아니 수어 하나 이거 저번에 저기 노량진에서 200원 나갔어요. 아, 좀 심하다. 200원 나가가지고 팔지도 못하고서 싣고 다니더라니까. 아시아 그냥. 밤낮 없이 잡아온 어종들. 경매 근처 가기도 전에 김 빠지는 얘기부터 듣고 마네요. 어머니야 받을게니 뭐. 기용 씨가 잡아온 어종들이 트럭에 실린다. 잘 해봐야. 그래도 고생한 만큼 등급 잘 매겨져야 할 텐데 말이죠. 따라오세요. 경매장. 자 숭어. 우선 싱싱한 꽃게들 먼저 저울에 오르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도 이렇게 기대하며 받았을까요? 아직은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깐깐한 감시관 역할은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기용 씨가 잡아온 주꾸미를 판별대에 쏟아놓는다. 주꾸미의 생사를 판별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싱싱한 주꾸미인데 설마 선별에 나올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죽은 것과 사한 것을 선별한다.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낙제 점수 받는 주꾸미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이 묻는데 왜? 아 그래도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더라고요. 상인들이 죽었다고. 가방수에 누른 게 없으면 어떻게 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또 상인들이 아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드셔 낮아 빠지니까 낮아 빠졌다고 또 뭐라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 거지 뭘 일일이 다 따지면 뭐 힘들어지는 거 뭐. 수고들 하세요. 좋은 값에 처지기만을 바라며 돌아섭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 이해야 오래 살았다 가는 거예요. 커피 드셔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죽는데 커피 드셔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머니의 사별 인사에 아버지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 이 사람한테 불렀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꺼내는 걸까? 울 것도 없고 장할 것도 없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마치 이별의 준비를 끝낸 사람인 양 죽음을 단호히 말하는 모습에 아버진 가슴이 메입니다. 발 좀 드시고 가셔요. 나를 쳐다보고 가요.
아버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집을 나간다. 아버님 좀 편하게 쉬시지도 못하게 그러세요. 좀. 가지 마요.